복잡할 정도로. 여러분들 렌탈 올라오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확인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누군가가 렌탈을 신청하면 이제 수수료가 나오는데 이 수수료를 이제 영업자하고 이렇게 좀 분배할까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서 그냥 전부 다 구매자한테 주는 거예요. 포인트. 그러면 정수기 같은 거 한 3만 원, 3, 4만 원 하잖아요. 그거 하면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포인트를 주면 그게 코드로 바뀌니까 코드가 한 60개에서 100개 사이 정도 생기면 추천인인 NFT 가맹점이 몇 개 생겨요? 구매자가 100개 생기면 내가 몇 개 생겨요? 50개. 네. 300개 생겨야 되는 거죠? 3개니까 추천인 코드 하나 하고 가맹점 코드 하나 하고 NFT 코드 하나 300개씩 생기는 거니까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네. 네, 예.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 관계로 간략하게 티머니가 뭔지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찾아뵌 거는 이제 처음에 사업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이제 변화 과정하고 지금 진행되는 거 위주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머니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티머니는 뭐예요? 차 한 잔을 마시는 정도의 가벼운 행위로 연금 수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이제 플랜을 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해 보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아픈 데도 생기고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게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써야 되는 돈이 좀 많아지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60 넘어가고 70 넘어가고 그러면 몸을 움직여서 수익을 내는 거는 생각보다 이제 쉽지 않다. 그렇지만 필요한 돈은 나이 100살 먹든 90살 먹든 계속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정부에서 받는 연금 수익보다 조금 더 높거나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티머니거든요. 근데 재원이 있어야 가져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투자해가지고 해라 그러면 투자해서 수익을 내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랑 같이 아주 좋은 제품이 하나 나왔으니까 같이 팔아봅시다 그러면 계속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팔 수 있겠지.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렇지만 이게 내가 나이 먹어가면서 10년, 20년 계속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낸다는 게 어렵다. 그러면 돈도 투자하지 않고 물건도 팔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집중하는 게 포인트. 포인트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시면 옛날에는 제품이 좋은 거를 구매하셨죠. 아니면 유명한 브랜드라든가 굉장히 좋은 장소 이런 것들 위주로 구매를 하셨는데 지금은 제품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평준화됐어요. 그래서 공장에 가보면 희유에서 나오는 물건 주문하는 희유 브랜드를 달고 나가요. GS25에서 다 가져가는 이런 게 한 공장에서 같은 라인에서 생산이 돼요. 브랜드만 틀리다는 거죠. 제품은 똑같겠죠. 그래서 이런 그 시대에 제품을 품질로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가 이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들은 똑같이 라면 한 10,000원어치를 사면 그냥 10,000원어치 라면을 주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1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가게가 있으면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독립해주는 데로 가겠죠. 그래서 이걸 포인트 시대라고 합니다. 웹 3.0 시대에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는 시대. 그래서 이 대가를 많이 주는 대로 많이 가겠죠. 네. 똑같은 제품인데 적게 주는 데는 적게 갈 것이고 많이 주는 데는 많이 간다. 그래서 포인트가 점점 옛날에는 1%, 2%, OK 캐시백, SK에서 했던 OK 캐시백이 통합 마일리지인데 그게 1.5%대를 가지고 정부를 한번 흔들었죠. 지금은 평균 7%에서 10% 사이가 나요. 그러면 시장이 5배 이상 커지는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포인트 금액이 커집니다. 그러면 포인트 그러면 우리가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놓치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그러면 제일 먼저는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유효기간. 맞아요.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없애버리는 거죠. 네. 두 번째는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원 가입은 내 정보를 거기다 놓는 거잖아요.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적어주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주 가는 가게에서는 우리가 적어주고 적립할 수 있지만 어쩌다 한번 가는 가게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죠? 포인트 적립해드릴까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됐어요 그러죠? 그래서 특히 50세가 넘어가는 남자분들은 99.9% 됐어요. 그래서 이 회원가입을 하기 싫어서 안 받아가는 포인트나 유효기간이 도래해서 손을 대는 포인트를 합치면 이게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2배가 넘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지금 약 총 내용이 6조 원 정도 되니까 12조가 넘는 포인트가 매년 손을 대거나 안 받아줍니다. 12조의 순이익을 내려면 여러분 매출을 얼마나 일으켜야 돼요? 네. 쿠팡이 연간 매출액이 약 50조 원 정도 엄청나죠. 그래서 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를 다 때려 합쳐도 쿠팡을 못 이기잖아요. 이 50조의 매출을 일으켜서 일으키는 순이익이 얼마 안 돼요. 예. 불과 몇 년 전까지는 1조 원씩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순이익으로 10조를 넘기게 하려면 최소한 100조 이상의 매출을 일으켜야 가능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십조 원에 달한, 우리나라만 따져도 수십조 원에 달하고 전 세계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포인트를 매년 소멸시키는데 이거를 가져다가 우리 멤버들끼리 분배할 수만 있다면 네,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노후는 돈 때문에 오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게 포인트 알고리즘. 자, 그러면 포인트 알고리즘을 운영하려면 제일 먼저 유효기간을 없애서 포인트를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네, 회원가입하기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회원가입을 할 필요 없이 포인트를 받아오도록 설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합 마일리지라는 걸 말합니다. 통합 포인트. 우리가 그동안 받은 포인트는 뭐예요? 개별 포인트죠.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받은 거 얼마, 편의점에서 받은 거, 커피숍에서 받은 거, 주유소에서 받은 거 이런 게 찔끔 있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금방 없어져 버린 이거를 통합 마일리지가 되면 하나로 뭉쳐지도록 금방 커지겠죠. 이렇게 돼 뭉쳐진 거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 마일리지 포인트는 점점 현금에 가까워지기 시작. 그러려면 포인트의 가치가 일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원가가 1000포인트의 원가가 100원이면 원가 100원밖에 안 되는 거를
5,000원이 원가인 데서 받아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티머니 포인트의 가치는 현금하고 1대1로만. 1포인트는 얼마요? 1원. 10만 포인트면 10만 원. 자, 그러면 유효기간도 없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고 아무 데서나 받아서 아무 데서나 현금처럼 쓰는데 가치가 현금하고 1대1이라면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출금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몇십만 원 정도 출금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억 단위가 넘어가서 1억에서 3억 정도가 매주 출금합니다. 한 달에 한 10억 이상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찾아 쓰고 계십니다. 찾는 사람, 쓰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쓰는 게 훨씬 많습니다. 사용하는 포인트가 훨씬 많은데 출금하는 게 벌써 10억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알고리즘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 이 5가지. 이렇게 되면 이제 포인트 뭐예요? 돈이죠. 현금하고 1대1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데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이거를 포인트를 많이 가져오니까 가맹점 유치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포인트 공부를 좀 하시면 포인트 알고리즘을 탑재한 시스템을 우리 가게에 접목하면 엄청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보신 분들은 내가 운영하는 가게이거나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 정도는 가맹점으로 유치하도록 해놨습니다. 조건도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가입하고. 자, 그런데 아직은 그 숫자가 많지 않아서 본사에서 사용 가능한 데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쿠팡, 편의점, 주유소, 배달의 민족,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올리브영, 롯데리아 등등등을 연동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봐서 대충 알만한 가게들은 거의 연결돼요. 파리바게트 매장이 전국에 몇 개나 돼요? 5,000개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전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몇 개냐? 약 100만에서 130만 개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티머니 포인트를 가지고 가시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쓰시면 약 3에서 10% 정도를 다시 적립합니다. 매출액. 여러분들이 그동안 슈퍼나 편의점, 동네 마트에서 적립하던 거는 0.1%나 0.01% 이 정도 되니까 1년 내내 모아도 비누 한두 장 사기가 만만치 않을 정도로 안 모이는 건데도 전화번호 뒷자리 알려주고 모으시잖아요. 매출액의 10%는 엄청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게 하나에서 한 달에 매출액을 평균 3천만 원으로 잡았을 때 10%면 300만 원. 거기에 다시 10%만 가져온다 해도 30만 원 정도를 수금하게 되는데 100만 개의 매장에서 한 달에 10,000원만 수금을 해도 한 달에 얼마씩 모아요? 100억씩. 이게 모으는 게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확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엄청난 포인트가 모아지기 시작하겠죠. 가게 하나에서 10,000원만 모아도 수백억씩 모아지는데 이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모아지기 시작한다면 천문학적인 돈이 현금으로 모아집니다. 이렇게 모아지는 거를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배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를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추첨. 일상생활에 재미를 좀 부여하는. 그래서 100만 개에 달하는 매장에 가셔서 10,000원 이상을 쓰시면 10,000원당 복권 응모권을 한 장씩. 20,000원 쓰면 2장, 100,000원 쓰면 10장. 이렇게 모아서 한 달을 모으시면 적은 사람은 몇십 장, 많은 사람은 몇백 장 이렇게 모아지겠죠. 이거를
매월 세 번째 목요일 날 오후 8시 줌 강의 시간에 추첨합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은 큰 금액을 당첨시켜주는데 3등 3명만 달랑 당첨되고 말면 재미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4등부터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0만 원씩 계속 추첨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목요일 세 번째 목요일 날 추첨을 하는데 그날은 당첨금이 1,500만 원. 그러면 1등은 10%. 얼마예요? 150만 원 정도. 2등은 1%. 3등은 4%. 해가지고 20% 정도를 우리가 1, 2, 3등한테 배정하고 나머지 80%는 10만 원씩 120명 된 사람들한테 나눠주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번에 추첨할 때 1등이 화장실을 가신 게 아니고 1등 당첨자가 술을 한잔 하셨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아웃되는 바람에 대전에 김태기 대표님이 1등이 되셔가지고 많은 분이 나오니까 반갑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매월 한 번씩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도 안 쓰고 사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매월 우리는 당첨 기회를 주어줍니다. 일상생활이 이제 즐거움을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은 1,500만 원이니까 1등이 150만 원 이러는데 이게 1억으로 올라가면 1등이 얼마요? 1,000만 원. 점점 과열되겠죠. 이게 10억으로 올라가면 1등이 1억을 가져가니까 이때부터는 화장실 못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존재하는 모든 결제를 복권화해서 당첨 기회를 올려가지고 일상생활에 즐거움, 재미를 좀 부여해보자. 자, 그러면 슈퍼바이저 사장님이나 아니면 가맹점 사장님들은 우리가 제품을 마음 놓고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올려서 물건을 판매할 때 예를 들면 내가 텃밭에서 감자를 3박스 캤어. 한 박스에 3만 원씩 팔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손수 농사 지은 거예요. 한 박스에 3만 원입니다. 코드는 하나 줍니다. 그러면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2,000포인트를 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감자를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자도 생기고 코드도 하나 생기니까 구매를 쉽게 하겠죠. 근데 회사에서는 감자를 산 사람한테 복권을 몇 장 줘요? 3장을 주고 3만 원짜리 샀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당첨이 되면 되게 재미있는 비즈니스가 나와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할 수 없는 사업. 이게 매월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당첨금을 걸어서 이벤트를 한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를 본사에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소상공인들은 물건을 판매만 하면 가능하도록. 그러면 뭐 아까 보험하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보험도 올릴 수 있으니까 매월 3만 원씩 5만 원씩 보험료를 내면 복권을 몇 장씩 줄 수도 있게. 아까 렌탈료를 하시면 렌탈할 때마다 복권을 몇 장씩 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도록 하는 걸 우리는 추첨에 위한 분배 방식이다. 이렇게. 이거는 소상공인들은 요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도 가맹점에 가입이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당첨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주식을 하나 됐는데도 10만 원짜리가 된 사람이 진짜 있고 어떤 사람은 100장을 넣었는데도 당첨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놓은 게 시간에 의한 적립방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티머니 회원가입을 먼저 하고 일상생활을 티머니 통해서 하시면 6,000포인트가 모아지면 그릇이 하나 생기는데 이 그릇은 나보다 늦게 만들어지는 결제들에서 원래는 버려지거나 안 받아가던 포인트를 가져다가 나한테 적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드 하나당
24만 원부터 400만 원이 될 때까지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내가 100만 개에 달하는 매장에 가서 평소 사용하던 것처럼 티머니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10,000원 쓰면 1,000원, 10만원 쓰면 10,000원 정도가 포인트에 적립이 되는데 모아서 6,000포인트가 되면 이게 싹 없어지면서 코드가 6개로 누구누구한테 생기느냐 하면 포인트를 모은 나한테 제일 먼저 하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나를 회원가입시켜준 소개자. 그래서 나는 쓰지 않더라도 소개를 많이 해놓으신 분들은 그분들이 코드 생길 때마다 동일한 숫자가 나한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소속되어 있는 가게, 가맹점. 가맹점을 소개하고 관리하는 슈퍼바이저. 그 다음에 저희가 NFT라고 하는 직급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서버용 코드인데 서버용 코드를 뺏어다가 NFT 가맹점들한테 나누어 드린 관계로 이 코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본사. 이렇게 6개 코드로 쪼개지는데 이 코드는 다시 15개씩 쪼개져서 90명한테 60원씩 뿌려줍니다. 그러면 나는 6,000포인트를 모아서 90명한테 60원씩 넣어줬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도 자동으로 그릇이 하나 착 생기는데 온라인 상에서 생기는 이 그릇을 포인트를 적립받는 그릇, 코드다. 이 코드가 하나 딱 만들어지고 나면 나보다 늦게 결제해서 만들어지는 코드들이 60원씩을 뿌려서 내 그릇에 최대 400만 원이 될 때까지 적립되는 시스템을 시간에 의한 분배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400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런 시스템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100만 개가 넘는 매장도 만들어 놨어요. 추첨이나 시간에 의한 적립 방법도 만들어 놨으니까 네 번째는 회원을 많이 모집을 해야 포인트가 급격하게 모아지겠죠. 그래서 회원 모집에 박차를 가는데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설명회를 시작해서 기반을 깎는. 현재는 티머니는 외부로 합니다. 이걸 외부로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만 먼저 가입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이 저변학 때가 되면 앱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온라인상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CS, 문의가 엄청나게 생기겠죠. 여러분들도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온라인상에서 공고만 가지고 이해가 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당할 수 없어서 현재는 앱으로 하고 있고 조금 지나면 앱으로 바뀔 때 타이밍이 옵니다. 그러면 회원 모집은 지금은 추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서 추천을 얼마나 하느냐가 가치를 평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개의 단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에 24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딱지 붙입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회원가입을 소개를 받아서 회원가입을 하고 쓰지만 남에게는 설명하지 못해.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네. 회원가입을 나는 해서 쓰지만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6,000포인트, 시유 편의점에 가서 6만 원을 쓰시면 6,000포인트가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릇이 하나 생기는데 이 그릇에서는 최대 24만 원까지 들어오면 전산이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럼 이분한테는 최대 얼마까지 들어간다? 24만 원. 여기서는 400만 원이 될 때까지 전산에서는 계속 보내는데 24만 원이 되면 뚜껑이 닫힌 관계로 25만 원부터는 흘러서 넘쳐버리겠죠. 이거를 우리는 후레쉬 아웃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최대 얼마까지 후레쉬 아웃되느냐 하면 376만 원까지 되십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긴 했지만 나는 열심히 써. 그렇지만 아무한테도 소개 안 하고
본인만 쓰는 사람은 코드 하나당 최대 24만 원까지 가져가고 회사에는 얼마까지 떨어뜨린다? 376만 원까지 떨어뜨린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귀중하겠죠. 맞아요? 이분이 코드 하나일 때 이러니까 10개일 때는 10배를 떨어뜨립니다. 이 돈은 저희가 회사에서 갖지는 않고 당첨금으로 사용되도록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금액이 커지면 일정한 부분은 떼서 선교활동이라든가 보육복지라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어디에 쓰여요? 당첨금으로. 그러면 이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커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억으로 오르고 10억으로 오르고 100억으로 오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어쨌든 인구의 절반은 아무도 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지나면 앱으로 시작이 되면 마케팅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당신이 티머니에 가입해서 일상생활을 하시면 당신이 쓴 금액만큼 리워드 됩니다. 여기까지만. 그래도 다 가입이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짜리 코드 값이에요? 24만 원. 인구의 반 이상이 24만 원씩 한다면 이 돈이 천문학적으로 쌓이는 날이 오와. 이거를 당첨금으로 쓰도록 하면 아마 매월 한 번씩은 엄청난 이슈가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2명을 소개했어. 그러면 다시 닫혔던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될 때입니다. 4명을 소개하면 200만 원이 될 때입니다. 6명을 소개하면 400만 원이 될 때까지 전산을 열어주는 것을 시간에 의해서 회원 모집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몇 명 했느냐가 내 코드의 값을 결정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24만 원, 어떤 사람은 400만 원의 코드의 값이 결정되는 데는 몇 명을 추천했느냐로 결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6명을 소개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하셔도 되고 1년에 하셔도 되고 평생 하셔도 되고 하여튼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6명을 추천하시면 닫혔던 뚜껑이 다시 싹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급 적용. 근데 소급 적용은 되지만 흘러서 넘쳐서 당첨금으로 날아간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다 어려우면 뭐라 그랬어요? 6명을 낳아서 기르면 된다. 이렇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드의 값은 6명을 소개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코드 하나의 값이 결정이 됐으니까 코드의 숫자가 몇 개냐가 내 수입의 사이즈를 결정하겠죠. 여러분들이 10개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100개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1000개를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간혹 심하게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대구의 홍은자 사장님 같은 경우는 4만 1000코드가 넘어갔어요. 6개월 정도 됐거든요. 7개월 정도. 우리 저 고현주 사장님이랑 임정수 사장님이 초월할 거라고 봤는데 달리기 시작하니까 감당을 못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네, 저희가 2025년 4월 20일 날 전산을 열었어요. 그래서 밑에 열어가지고 6개월 정도는 너미건 기간을 가졌고 작년 추석이 지나고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13개월 차 이렇게 되었고 3,000 코드를 넘긴 사람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570명.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렇게 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3,000 코드 이상을 5월 말에 마감을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저희는 2, 3명을 드리고 회사 수익의 전 세계 수익의 6분의 1이 분산 수익인데 수익의 10%를 평생 배당하는 걸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몇만 원 정도씩 배당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